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주말 엔비디아의 하락에 따른 반도체 관련주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매수세 이전 가능성으로 조정 마무리와 함께 상승 전환이 기대되는 유망주에 대해서도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주말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를 보면요, 다우지수가 0.3% 상승한 반면에 나스닥 지수가 0.1% 하락을 하면서 혼조세죠. 자, 하지만 좀 기간을 좀 넓혀서 한 주 동안에 살펴보면은 물가지수 둔화로 인해서요, 다우가 2.2%, 나스닥이 3.3% 오르는 상승 강세가 나타났어요. 미국뿐이 아니고 유럽 주요 증시인 독일도 3.2%, 프랑스가 3.6% 상승이죠. 자, 이렇게 글로벌 선진 지수가 올라가면서 국내 증시에도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4%, 코스닥 지수도 3.3% 강세 전환이 됐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방송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종합지수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선물시장 쪽에서 순매수, 환매수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한번 도표를 볼까요? 자, 3월 7일날 1조 2천억, 7월 6일날 1600억, 7월 5일날 1조 1000억, 그리고 7월 4일날 9천억 외국인들이 선물시장에서 이렇게 매도를 했어요. 이것이 환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자, 당장 월요일서부터 5,400억, 그리고 그 다음날 화요일날 4,600억, 목요일날 1조 2천억, 그리고 이 7월 14일 금요일날 1조 원대 순매수 선물시장에서 외국인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는 기간은 선물을 매도를 하면서 현물시장 쪽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난주에 기관들이 1조 2천억 코스피 시장 쪽에 현물 매수했죠. 외국인도요, 코스피 시장 쪽에 1조 1천억, 그 전주까지 3주 연속 토탈에서 1조 7천억 매도했던 외국인들이 1조 1천억 순매수했다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적용을 하면은 지난주에요, 외국인들이 선물시장에서 3조 4천억 큰 폭의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는 전매도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조정 가능성을 보는 이유는요, 이 최근의 종합지수를 보면은 미국의 추가금리 인상 여부가 확대되면 주가가 하락하고 그것이 또 축소되면은 주가가 오르는, 그래서 좀 주 단위로 등락폭이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근데 이 7월 FOMC 회의가 26일 날 열리는데 이때 추가 금리 인상이 거의 확정적인 전망이 되죠. 0.25% 포인트. 그죠? 그러면 그 전까지는 좀 지수는 박스권에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뭐 하락하는 추세 전환 하락 가능성은 상당히 낮게 본다. 왜? 올해요, 지금 나스닥 지수가 올해 고점을 돌파했던 그만큼 힘이 강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단순히 그리고 또 FOMC 회의가 추가 금리 인상이 거의 마지막 국면이기 때문에 피크아웃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부분에서 주가는 추세적인 하락 가능성보다는 단기 상승에 따른 자율 조정 차원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또 하나, 최근에 종합지수가 강한데 아마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이 수익률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종목별 차별화가 심하다니, 이미 종합지수가 올 초에 2100포인트대에서 지금 2600포인트가 올랐다. 어느 정도 크게 올랐다는 얘기면 종목별로도 30에서 50% 일정 부분 다 올랐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종목별들이 선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더 가는 종목과 낙오되는 종목이 많아지면서 차별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건요, 이 같은 섹터별, 그러니까 반도체면 반도체, 2차 전지면 2차 전지, 자동차면 자동차, 이런 같은 섹터 내에서도 가는 종목과 낙오되는 종목이 나타날 수밖에 없으면서 될 수 있으면은 역별 종목, 특히 바닥권에 있는 종목은 저는 별로 원하지 않고요. 단순히 그런 종합지수가 올라가는 것에 따른 이 시장 흐름에 맞게 그냥 반등 차원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드려요. 자,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 양극재에서도 핵심인 포스코 케미칼, 그러니까 지금은 포스코 푸처임이죠. 그리고 에코프로 BM만 강세예요. 자, 같은 양극재인 LNF는 낙오됐죠. 우리가 예전에 방송을 통해서 많이 드렸던 전해질 대주전자라든지 첨보도 낙오된 지가 꽤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동방 만드는에서 SKC, 그리고 예전 일진모터리즈, 지금은 롯데에너지죠. 다 낙오됐어요. 종목이 압축이 된다는 얘기. 반도체도 앞으로 압축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반도체는 5개에서 7개 종목으로 압축을 해드렸어요. 그렇죠? 처음에 EUV 관련 종목에서 SN, S텍 강조 많이 했죠. 역사적 신고 내고 상당히 강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후공정 쪽으로 두산 테스나 지난주에 강세 많이 보였죠. 그리고 DDR5, 그러니까 DDR4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DDR5로 좀 전환되죠. 거기 수혜주 아비코 전자. 그리고 검사 장비 ISC. 다 역사적 고점들을 대부분 돌파를 했어요. 우리가 후속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이 엔비디아 관련주로 해서 이오테크닉스, 물론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 이수페타시스라든지 그런 강한 종목들 우리가 이오테크닉스처럼 좀 덜 오르고 좀 리스크가 적은 종목으로 말씀드리면 이오테크닉스도 주가가 많이 올랐죠. 이러한 핵심 종목들은 좀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저는 근데 이 종목군 한번 차트 모양들을 볼 건데 과연 이러한 종목군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 극대화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관찰을 해야겠지만은 없는 분들이 이런 종목을 지금 순매수하기에는 상당히 부담된다는 얘기겠죠. 이것이 SNS 올해 내내 계속 상승하다 최근에 좀 꺾였다가 다시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죠. 자, ISC도 마찬가지죠. 우리 IS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올 초에 교재를 판매를 했는데 거기서 ISC 그쵸? 35,000원 정도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5월달에 우리 회원분들한테 중소형주 핵심 종목으로 ISC 말씀을 드렸어요. 자, ISC. 근데 이런 종목을 지금 어떻게 과연 접근을 할 수 있느냐죠? 이오 테크닉스도 마찬가지죠. 이런 종목도 좀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아비코 전자도 그렇고요. 그렇죠? 두산 테스나도 그렇다. 좀 조금 덜 오른 종목들. 저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신규로 접근을 한다면은 저는 부품 소재 종목, 우리가 원익 QS라든지 월엑스라든지 하나 머트리얼즈, 이러한 종목에서 또 이 종목군들의 순환매를 돈들어 했어요.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갈수록 압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래서 핵심 종목을 올라갈 때 막 따라가지 말고 그것이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이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 올해 한번 잘 보세요. 누가 시장을 주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외국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도 종목은 어떤 종목이 좀 크게 올라가고 외국인들이 매수 많이 합니까? 바로 반도체, 삼성전자와 현대, 기아, 차라는 얘기입니다. 자, 올해 들었어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12조 7천억을 매도했어요. 지난주에도 5,700억 순매수했고, 그리고 기아, 현대차 두 차를 합쳐서 올해 외국인들이 매수한 것이 2조 7천억, 지난 한 주 동안에 1,400억 순매수예요. 그러면은 반도체와 자동차가 시장 주도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동차, 우리가 부품조 화신이라든지 SL, 그렇죠? 강조 많이 해드렸는데, 그렇죠? 자, 화신도 그렇고요. 자, 화신 한번 볼까요? 자, 화신, 그렇죠? 지금 많이 올라요. 근데 이런 종목은 좀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올라갈 건 같지만은 그만큼 리스크를 안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종목군들을 철저하게 단기적으로 신규는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아니다 싶으면 치고 나오는 전략 필요하다. 그래서 SL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자, SL 같은 경우는 좀 더 추가적인 그러니까 저는 반도체는 옥석 구문이 나오면서 한 풀 좀 주 초반에 조정이 나올 때 아마 자동차 관련주들은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 그리고 또 우리 현대투자연구소에서 가장 강조해드린 자동차에서 현대오토에버. 우리가 현대차 갖고 있던 것을 올 초에, 그렇죠? 현대오토에버로 교체 매매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렇죠? 올해, 그렇죠? 자,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최근에 14만원에서 15만원 올라올 때, 우리가 계속 좀, 단기적으로 크게 올라서 조정은 가능하나, 중장기 차원으로서는 역사적 고점, 이것이 16만원대요.
돌파가 가능하니까는 이 조정을 무시하고 그냥 계속적으로 보아. 만약에 혼자 하시는 분들은 현대 오토를 갖고 계신다 해도, 그죠? 이 14만 원에서 15만 원 올라갈 때, 그죠? 주가가 윗골에 달아준 거 보십시오, 그죠? 주가가 올라갔다가 누가 매도해서 크게 빠지고, 그러면 내가 수익이 낮기 때문에 거기에 매도에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현대투자연구소에서는 단기적으로 올랐으니까 조정은 언제든지 나오지만은 생각보다 예상보다 세기 때문에 아마 이 역사적 고점 돌파, 그래서 중장기로 접근을 해달라 했죠. 치고 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과연 지금 이 종목을 뭐 우리가 새로가 가입하신 분들은 이제 새롭게 추천하기에는 이제는 부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러한 종목 후속주를 봐야 달라, 그죠?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은 반도체와 그리고 이 자동차가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한 부분에서 이 자동차, 그죠? 특히 이제 자율주행 관련 종목으로 해서 뒤에 가서 조정 마무리되는 그런 종목군들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자, 2차 전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죠? 지금 소재주 중에서 핵심인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이 에코프로 BM만 강세고, 갔던 양극재는 LNF 낙오됐죠. 그리고 전해질 첨보 대주전자 낙오됐죠. 우리가 동박, SKC, 그리고 옛날 일진머트리얼즈, 그러니까 롯데에너지죠. 다 낙오됐어요. 종목이 압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2차 전지에서 방송을 통해서 강조해 드린 게 뭡니까? 장비주. 올 초에 D&T 옆으로 행보 많이 할 때 말씀 많이 드렸어요. 장비주 간다고. 그리고 하나기술.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주인가요? A-프로. 장비주. 근데 저는 장비주는 좀 더 추가 상승이 있어. 지금 신규로 매수하기에는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은 갖고 계시는 분들은 크게 올릴 때마다 아직은 다 팔기보다 조금 분할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에서 이번 주 초반에 지수는 조금 조정이 나올 수는 있다. 하지만 자동차가 좀 이끌고, 그리고 저는 후속으로서요, 이 풍력주, 우리가 말씀드린 이 상강 오션 프렌트죠. 그리고 뭐 CS 윈드라든지 CS 베어링이라든지 그리고 바이오죠. 이쪽으로 매기가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 지금 조정을 잘 받고 있는 그러한 조정 마무리와 함께 상승 전환되는 개별 종목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광고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아래 노란색 보면 회원 모집 문의 있죠. 저기 현대투자연구소에서 7월부터 회비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죠? 하지만은 저 기존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정보를 받아보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분들이 뭐 재계약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과거에 현대투자연구소 회원했지만은 이제 만기가 돼서 재가입 와서 좀 중단되신 분들이 재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요, 할인 혜택을 크게 드리고 있으니까는 관심 있는 분들은요, 요 아래 핸드폰 번호 있죠? 010-2420-6710으로서요,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이제 반도체인데요. 제가 이제 요 말씀을 드리는 거는 반도체가 엔비디아가 하락했어요. 그죠? 얼마 빠졌냐면 1.1%죠. 장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4.5% 올라갔다 좀 조정을 받는 모습. 그래서 좀 여기 윗골인데, 그죠? 이 과거에 이것이 이제 좌측 상단에 있는 것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예요. 그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그렇지 못했죠. 그 이유는 비메모리 반도체, 국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 메모리 반도체겠죠.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상승을 이끈 것은 비메모리 반도체에서가 올라갔어요. 근데 요번에 엔비디아가 역사적인 고점, 지금 이제 좌측 하단에 있는 것이 엔비디아의 월봉 차트인데요. 자, 요때 한번 덜컥 빠진 것은 액면 분할 4분의 1로 했어요. 그러니까 800달러에서 200달러까지 내려왔다가, 그죠? 이것이 300달러 넘어갔다가 조정을 받았다가 최근에 고점 300달러를 돌파하고 지금 450까지 크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 그래서 금요일날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5월서부터 인공지능 매출이 크게 증가해서 실적이 좋아지면서 반도체가, 인공지능 반도체가 부각이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지만 인공지능 메모리 쪽에 이 엔비디아의
SK 하이닉스는 지금 협력적으로 물량을 제공하죠.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라든지 한미 반도체, 우리가 5월 중순경에 엔비디아가 올라가는 거 보고 이수페타시아 한미 반도체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종목 너무 강하게 치고 갔기 때문에 아까 말한 이오 테크닉스를 말씀드린 거. 자, 이러한 종목이 강세인데 이 종목에 의해서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우리도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처럼 그렇죠? 비메모리 인공지능과 연계된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다. 물론 메모리 반도체지만 인공지능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측 상단에 있는 것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죠. 얘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 상대적으로 탄력이 약한데 삼성전자가 더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 반도체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단기적으로는 좀 쉬어감이 나오고 또 옥석 구분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더 가는 종목과 못 가는 종목이 난데서 핵심 종목으로 그렇죠? 이익을 극대화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건요 이제 조정 아까 말한 대로 좀 반도체주가 주 초반에 좀 쉴 때 순환매 매기가 이전될 수 있는 것 중에 한번 종목들을 볼게요. 자, 동화약품. 동화약품은 우리가 쉽게 아는 가스 할명수라든지 후시딘 연고 광고 많이 나왔죠. 또 판콜레이 등을 생산하는 국내 최초의 제약회사예요. 근데 이 동화약품의 실적이 크게 좀 성장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판콜류 그리고 이치료 잇몸 치료인데요. 이쪽에 실적이 상당히 나온다. 1분기 기준 액상 강경 판콜류의 매출액이 147억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32% 상승했고 잇몸 치료제 익지는 115억으로서요. 전년 동기 대비 84%.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익지 같은 경우는요. 잇몸 치료제 시장에서 이 단일 제품 기준으로 최대 매출을 달성했어요. 그래서 국내 치약형 잇몸 치료제 시장 점유율 94%를 점유하고 있다. 성장이 계속된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는데 아직도 주가가 저평가라는 거예요. 지금 주가 수익 비율이 13.7배, 업종포가 44배니까는 크게 저평가죠. 또 특히 12개월 선행가 12개월 후에 실적으로 놓고 보면은 포가 7.5배밖에 안 되고 주가 순자산 비율 0.76배. 즉 주가 순자산 비율 1배 미만이라면 지금 이 회사를 청산을 해서 그러면 자산이 있고 부채 있으면 그거를 뺀 나머지 순자산만 갖고 나눠줘도 지금 주가보다 더 높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저평가가 돼 있다. 실적 부분 봐도요. 2021년 225억에서 작년에 299억, 올해 400억이 전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서 동화약품 관심 가져야 되는데 많이 올라갔으면 부담이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한번 동화약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동화약품이 8,000원대 초반에서 11,000원대까지 그렇죠?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많이 보는데요. 우리가 저항대에서 심리적인 저항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단위는 자릿수가 4자리죠. 만단위는 5자리. 그러니까 이 자리 바뀜 때 이 심리적인 저항으로 조정을 받아서 11,000원까지 그러면 그만큼 더 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정 받으면 저는 10,000원 밑에서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이 종목이 9,500원에서 강한 지지를 받을지 아니면 9,000원 초중반에서 받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10,000원 밑에서는 사모하라. 그러면은 아까 말한 이 정도 수준에서 사 모으는 거 그러면은 이 종목은 그렇죠? 쉽게 말씀드려서 9,700~800원에 사서 11,000원 전고점 간다 해도 10% 넘고 이거보다 더 가면 한번 좀 길게 볼까요? 월봉으로 그렇죠? 쉽게 말해서 15,000원만 간다 해도 50%가 넘다는 얘기죠. 그러면 리스크는 작고 만약에 생각대로 움직이면은 크게 올라갈 수 있어서 동화약품 거의 조정 마무리. 가격 조정은 저는 거의 이제 마지막 국면이고 좀 기간 조정으로 옆에 좀 세워 놓을지 않나 수준은 좀 시장 흐름이 달렸는데 조금 밀릴 때마다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 물량을 늘려가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이러한 종목군으로 비슷한 것이 황금 ST 그렇죠?
자, 황금 ST 상당히 조정 잘 받아요. 자, 특히 이렇게 한번 크게 거래가 실렸던 가격대에서 주가가 크게 안 밀린다는 얘기는 그죠?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황금 ST 그리고 캠트로닉스 그죠? 그러니까 충분한 조정. 이것들은 이제 가격 조정 대신 기간 조정을 잘 받고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이 거래량이 툭 치고 나가면은 그죠? 주가가 상승해서 이 부분에서 동아약품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뭐 동아약품은 충분한 가격 조정과 가격 리스크가 상당히 더 적어요. 대신 이제 기간 조정이 뭐 한 일주일 더 받을지 한 보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사 모으면은 충분히 리스크보다는 수익이 훨씬 더 확률이 높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방송됐죠. 자율주행적으로 프론티어. 자, 하반기에 그러니까 9월달에 아마 기아 차고 그리고 현대차에서도 그렇죠? 제네시스 쪽에서 레벨 3 자율주행이 장착된 자동차가 아마 출시 상용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 자율주행들이 부각이 될 수 있지 않나서 프론티어 전장용 카메라 모듈 자동화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2025년서부터 그러니까 레벨 4 정도까지 될 때까지 자율주행 차량 양산과 카메라 수요 확대되는데 자율주행 아까 3가 올 가을에 출시가 상용화 된다 그랬어요. 자, 자율주행 레벨 2 기준으로 이 차량용 카메라 수가 한 7, 8개인데 레벨 3는 한 12개 이상, 그러니까 50% 이상이 증가.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실적 부분 봐도요. 그죠? 21년도 12억에서 지난해 16억, 올해 113억. 엄청난 점핑이죠? 그리고 내년에 184억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종목 프론티어 한번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잘 봐야 될게요. 목요일 날, 그죠? 장중에 5.7%까지 상승을 했다가 강보합으로 끝났죠. 이날 한 모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와서 아침에 세게 한번 확 치고 나왔어요. 한번 1번 못 갔죠. 요 날이죠. 자, 거래량 보십시오. 크게 실렸어요. 근데 이거를 지켜주고 올라갔으면 힘이 엄청나게 새로운 세력들이 힘있게 들어온 건데 대량 거래가 크게 실리고 고점 형성. 그러면 이 종목의 주인들이 아직 띄울 의사가 없다. 그래서 갖고 있는 물량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금요일 날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세가 나타나서 이 종목은 조금 하루 내일까지, 그러니까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까지 조정 가능성인데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최근 저점이 25,500원이 이 부분을 지켜주느냐 안 지켜주느냐. 그러면 26,000원 밑에서는 계속적으로 물량을 한번 선침의 차원으로서 접근을 했다가 만약에 25,500원을 하회하고 25,000원이 깨지면 손절을 치는 그러한 전략. 근데 이것이 25,500원 전후에서 지지 삼아서 이 아까 말씀드린 이 매도를 많이 했던 쪽에 다시 매수가 들어오면 아마 크게 올라갈 수 있지 않나서 프론티어. 또 우리가 하나 봐야 되는 것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던 모터렉스. 모터렉스 충분히 이제 가격 조정 받았어요. 만약에 이제 자율주행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아나 현대차가 차량이 레벨 3가 장착된 차량이 상용화가 출시가 된다 그러면은 모터렉스, 그죠? 프론티어. 이러한 종목군들, 그죠? 그리고 이미 현대오토 에버가 치고 나가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방향성은 저시됐다 해서 프론티어, 모터렉스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풍력주 지난주도 한번 말씀드렸죠. SK 오션 프렌트, 그죠? 자, 해상 풍력이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죠? 그동안에 이제 대만이라든지 일본, 근데 일본 이제 거의 했던 해상 풍력이 이제 미국을 지금요 투자를 확대할 좀 확장할 계획이 있죠. 자, SK 오션 프렌트는 작년까지 3강 L&T라는 회사명을 갖고 있는데 SK 그룹이 인수를 하면서 SK 오션 프렌트 이름으로 사명을 바뀌었죠. 그래서 대기업이 인수를 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해서 지금 국내에서 지금 50만 평의 해상풍력 구조물 생산 기지를 건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베트남이라든지 미국 등의 제조 기지를 투자를 할까 지금 검토 중에 있죠.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 더 크게 실적이 좋아질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에서 미국 시장 공략을 하고 또 유럽연합 쪽에서도 어차피 친환경 에너지 풍력주는 탄소 중립 정책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글로벌 정부들이 투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어요. 자, 실적 부분 봐도요. 21년도에 264억, 작년에 719억, 올해 833억, 내년에 1028억죠.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SK 오션프론트 같은 경우도 작년에 SK그룹으로 넘어가면서 한번 주가가 선반영으로 한번 크게 올랐다가 그렇죠? 한번 좀 길게 볼까요? 그렇죠? 역수적 신고가까지 냈다가 한번 다시 꺾여도 원위치 왔다가 다시 이제 실적으로 얘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작년에는 SK그룹 쪽으로 넘어가면은 그런 재료성으로 움직였던 거고 올해는 이제 실적으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서 뭐 지금 같은 저는 뭐 2만원 초중반대에서 좀 샀다가 뭐 2만 5천 원까지는 좀 무난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서 우리가 지금 다들 많이 갔어요. 우리가 이제 강조해드린 그런 종목군들 그죠? 극자에서 했던 SNS텍이라든지 그리고 후공정이었던 두산 테스나라든지 뭐 ISC라든지 그리고 DDR5 아비코전 이거 넘어갔으니까 지금 신규로 이 종목을 사라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갖고 계시는 분들은 좀 크게 올라올 때 물량을 줄이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그러면 지금 좀 덜 간 종목 중에서 저는 아직도 원익 QNC, 월덱스, 하나머트리얼즈 소재 부품주들인데 얘네들이 과거 주가 움직임을 보면 순환매 양상이에요. 지금 원익 QNC가 마지막에 한번 치고 갔죠. 그리고 지금 이제 월덱스가 다시 이제 올라오고 있고, 지금 하나 머트리얼즈가 아직은 좀 조금 못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데, 한번 볼까요? 자, 원익 QNC가 뒤늦게 얘가 이제 따라 올라왔어요. 그죠? 지금 이 6월 하순경에. 그죠? 자, 보면은 월덱스는 언제입니까? 5월 달에 한번 올라갔다가 계속 행보했다가 요번에 같이 6월 초순에 반도체주 같이 빠졌다가 지금 반등 주죠. 자, 근데 우리가 하나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는 그죠? 상대적으로 좀 못 갔죠. 그죠? 그러면 요 종목으로 올라갈 수도 해서 만약에 이제 원익 QNC 갖고 계시는 분들은 아직은 그냥 갖고 있는 분들은 끌고 가십시오. 뭐 매도하고 뭐 하는 것보다는 그죠? 저는 오히려 끌고 가는 것이 낫다라는 판단이고 그냥 좀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저는 월덱스 쪽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후속으로 한다면 하나 머트리얼 정도 쪽으로 그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반도체주들이 뭐 금요일날 원체 강세를 보였으니까는 아마 주 초반에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걸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이거는 현대투자의 유료원 안내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7월달에 현대투자연구에서 6개월에 300, 1년에 500. 그러니까 예전 가격대로 회복을 시켜드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 한번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특히 예전에 현대투자연구에서도 회원이었다가 시장에 나빠서 중단했던 분들이 다시 한번 가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크게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